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관입니다. 9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 의사 일정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9월 18일부터 4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추경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추경안은 내일 9월 22일입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서 같은 날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음 목요일 9월 24일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심사 일정이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간 일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목요일에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계획 협의회 건 등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원격 영상회의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번 주까지 대부분 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장 내에 50인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 위원회별로 피감기관 대기 공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 마스크 의무 착용, 취재진 및 대기자 거리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 자율 권고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던 수요일에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한다든가, 또 종합감사를 10월 22일, 23일, 26일 등 분산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또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국감 정인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서 지난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서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추석 연휴 전까지는 5개 위원회, 그다음 국정감사 전까지는 7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원격 출석을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 체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 말까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 전체에 비대면 회의 체계 구축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2건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조병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 관련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23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40건입니다. 이 중에 주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 사회격리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8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안으로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 지역 출입 제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에 보호 수용시설에 수용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 수용 법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가해자 접근 금지 거리를 기존의 1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강화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장치를 부착한 아동 성범죄자들이 주거지역 200m 밖으로 이동을 금지하게 하거나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피해자 주변 5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어길 시에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성 댓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또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립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구간 제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법안도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 청원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공개되었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공개된 지 25일 만인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18시경에 국민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되어서 오늘 9월 21일 오전 9시 30분경에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도 현재 10만 명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성가족부 창설에 관한 청원, 탈석탄 정책과 그린 뉴딜 실현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이 지난주에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새로 공개된 2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2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요청에 관한 청원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은 국회 소속기관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기까지 하는 겁니다. 대면 기자회견의 빈도를 완화하고 방역 관계상 외부인 배석을 제한하고 있는 대면 기자회견의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수요일입니다. 9월 23일부터 비대면 기자회견을 지원합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의원이 온라인 기자회견장을 개설하고 기자 및 배석자가 개인 PC나 모바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회견 영상은 녹화되어서 국회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주 목요일 9월 24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9월 28일까지 3일간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을 실시합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은 조례안 심사 및 사례 연구, 예결산 심사 및 사례 연구, 회의 운영론 등을 주요 과목으로 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1월 9월 27일 국회 방송은 지역 민영방송과 공동 제작한 특집 토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 기업 도시 발전 방안이 방송됩니다. 이번 특집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송원석, 박수영 의원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국회 도서관은 화요일 9월 22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원격 수업 관련 미국 입법률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살펴본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40호를 발간합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주 2건의 비대면 간담회를 실시하는데요. 그중에 금요일 9월 25일 오후 2시에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호주의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비대면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